제 이름은 김만수입니다. 올해 63세,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5년째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부터 오후 6, 6시까지 12시간 근무하죠. 힘들지만 생활해야 하니까요. 아내는 8년 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연락도 뜸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의 반복. 새벽에 일어나 경비실에 앉아 입주민들 출입을 체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죠. 그런데 5년 전부터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5층에 사시는 박영순 씨 때문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 경비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운동복을 입은 영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만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영순 씨의 밝은 목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집니다. 5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네, 영순 씨.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옷 단단히 입으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하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짧은 인사가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영순 씨는 59세, 5년 전 남편분을 심근경색으로 잃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딸 하나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딸분도 바쁘시다 보니 자주 올라오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늦게 영순 씨가 내려오셨는데 우산을 깜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어떡하지? 영순 씨가 로비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망설임 없이 경비실에서 여분의 우산을 가져갔어요. 영순 씨, 이거 쓰세요. 경비실에 여분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죠? 뭘요? 이런 게 제 일이에요. 비 그치면 갖다 주시면 돼요. 그날 오후 영순 씨가 우산을 가져다 주시면서 작은 봉지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만수 씨,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혼자 사시면 반찬 해드시기 힘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집에서 만든 반찬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순 씨가 담그신 김치를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담가주던 김치 맛과 비슷했거든요. 그 이후로 영순 씨는 가끔씩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냥 받기만 할 수는 없어서 마트에서 과일이나 영순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사다 드렸어요. 만수 씨는 참 세심하세요. 이런 배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영순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대형마트에서 쌀 20kg를 사오셨는데 15층까지 들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영순 씨,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너무 무거울 텐데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순찰 돌 시간인데 같이 올라가죠. 그렇게 처음으로 영순 씨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평 정도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거실 벽에는 남편분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라서.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영순 씨가 타주신 커피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인스턴트였는데도 왠지 특별한 맛이 났어요. 만수 씨, 혹시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각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정도예요. 영순 씨는요? 딸이 부산에서 식당 해요. 1년에 두어 번 올라오는 게 전부죠. 다들 바쁘게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는 그저 그 삶의 배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사하며 지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영순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11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영순 씨의 새벽 산책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예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영순 씨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순 씨, 어제는 산책 안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아, 혈압약이 떨어져서요. 어지러워서 못 나왔어요. 혈압약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한 알밖에 안 남았네요.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나섰습니다. 영순 씨, 제가 24시간 약국에 가서 혈압약 사다 드릴게요. 응급 처방이라도 받아서.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혈압약은 하루도 걸을 수 없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새벽 5시 가장 가까운 24시간 약국까지 뛰어가서 영순 씨의 혈압약을 사왔습니다. 물론 응급 처방이라 3일치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만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까지. 어떻게 보답하죠?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뭘요? 이런 게 당연한 거죠.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웃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필 15층에 사시는 영순 씨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그날 영순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순 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15층까지요? 너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운동 삼아서요.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층쯤 올라갔을 때 둘 다 숨이 차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만수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운동이 필요해요. 계단 참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경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야경을 본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만수 씨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엔 영순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영순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만수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하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이웃 이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해가 되면서 아파트 경로당에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평소에 별로 참석하지 않던 저도 영순 씨가 가신다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만수 씨도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는 그런 자리가 좀 어색해서. 저도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셨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저희 둘만 혼자 온 분들이었어요. 어머, 만수 씨랑 영순이 씨 함께 오셨네. 잘 어울리시는데? 옆동에 사시는 김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온 거예요. 영순 씨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년회가 끝나고 함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만수 씨,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영순 씨와 함께해서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혼자였으면 일찍 나왔을 텐데 끝까지 있게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영순 씨와 함께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영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경비실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이 시간에요? 네, 야간 근무 때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그럼 잠깐만 가볼까요? 그날 밤 11시 경비실에서 영순 씨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만수 씨, 경비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처음에는 서러웠죠. 공장에서 30년 일하다가 갑자기 문직이 신세가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기댈 곳이 없고.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특히 만수 씨를 알게 된 후로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영순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순 씨가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영순 씨를 못 보면 하루 종일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이게 사랑인가요? 영순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만수 씨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63세와 59세의 나이에 말이죠. 서로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3월이 되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순 씨는 거의 매일 경비실에 들러 차를 마시고 가셨고, 저도 퇴근 후에 영순 씨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15층 영순이 씨랑 경비원이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아, 맞아. 경비실에서 자주 보던데. 경비원이 입주민한테 꼬리치나 봐. 돈 많은 과부 노린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경비원 주제의 분수를 몰라. 입주민이랑 그런 관계를 가져도 되나? 이런 말들이 영순 씨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영순 씨가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으셨어요. 영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안 보이시네요. 아, 네. 좀 바빠서요. 영순 씨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말이 좀 신경 쓰여서요. 사람들 말이요? 만수 씨랑 저랑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소리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순 씨 딸이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순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에서 만났는데 영순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얘기를 들었나 봐요. 딸분이 뭐라고 하세요? 경비원이랑 뭐 하는 거냐고. 식당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그러시면 체면이 말이 안 된다고.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만수 씨, 미안해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영순 씨, 딸이 식당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영순 씨가 딸과 갈등을 겪어야 하나? 경비원인 제 신분 때문에 영순 씨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서 불려갔어요. 만수 씨, 최근에 입주민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15층 박영순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요. 이런 일은 경비원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건 해고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때문에 영순 씨가 힘들어하고 제 일자리마저 위태로워지고 이게 맞는 걸까요? 일주일 동안 영순 씨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영순 씨가 경비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수 씨, 얘기 좀 해요. 네, 앉으세요. 저 정말 미안해요. 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만수 씨한테 상처를 드렸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수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순 씨 없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영순 씨, 제가 이 아파트를 그만둘게요. 뭐라고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수 씨, 저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순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영순 씨, 저랑 같이 살아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남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영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영순 씨를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영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만수 씨랑 결혼하려고 해. 엄마, 뭔 소리예요? 엄마도 혼자 살기 외로워. 만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경비원이잖아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저 때문에 좀 생각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 씨, 딸이 이해를 못 해주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면요. 그 주말 영순 씨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함께 만나자고 영순 씨가 제안했어요.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는데 딸분은 처음부터 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진짜 결혼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영아, 그만해. 영순 씨가 딸을 말렸지만 딸은 계속 따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이면 충분히 길어.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다른 분을 만나세요. 경비원 말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따님, 저는 비록 경비원이지만 사람입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저씨가 뭔 말씀을. 저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경비원도 떳떳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영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딸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엄마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럼 됐어요. 하지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딸분도 점차 저희 관계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6월 저는 그 아파트 경비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영순 씨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급여는 좀 적었지만 영순 씨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순 씨와 함께 보내는 첫날 밤이었어요. 만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 나이에. 영순 씨,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영순 씨의 집 침실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63세와 59세의 나이에 마치 20살 연인처럼 떨리고 설렜어요. 영순 씨, 아름다우세요. 만수 씨, 부끄러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영순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거죠? 네, 만수 씨. 평생 함께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7월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영순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만수 씨,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네, 영순 씨. 정말 꿈 같아요.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제가 출근하면 영순 씨는 집안일을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집에 영순 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저도 만수 씨 올 시간만 기다렸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60대의 데이트였지만 20대 못지않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만수 씨,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마트에서 영순 씨와 장을 보고 있는데 예전 같은 동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영순이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안녕하세요. 만수 씨도 계시네요. 요즘 두 분이 잘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 새로 온 경비원이 정말 불친절해요. 만수 씨 계실 때가 그리워요. 만수 씨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사람들이 이제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8월 어느 날 영순 씨 딸 미영이가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만수 씨가 잘해줘서. 만수 아저씨한테 안부 전해드려요. 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제가 자주 못 올라가는데 만수 아저씨가 엄마 곁에 계셔서 든든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 씨, 딸이 우리를 인정해 주네요. 다행이에요. 시간이 약이었나 봐요. 9월에는 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온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였죠. 만수 아저씨,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정말 잘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영순 씨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저 결혼할 때 아버지 역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새아버지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새아버지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딸이 아저씨를 아버지로 생각한대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요. 10월 미영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긴장 안 하세요? 미영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조금 긴장되네. 딸 결혼식이니까. 정말 고마워요.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내가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딸의 아버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평생 잘 모실게.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11월부터 영순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만수 씨, 오늘 매출이 꽤 나왔어요. 대단해요. 영순 씨 실력이니까. 이제 우리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돈을 벌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12월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이제 정말 부부예요. 네, 이제 진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됐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꿈 같아요. 63세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이듬해 봄, 우리가 함께 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침 6시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수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말 좋네요. 영순 씨와 함께라서 더 좋아 보여요. 또 그런 말씀하시고. 아직도 부끄러워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끄러워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평생 부끄러워해야죠.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잘 다녀와요. 조심해서. 영순 씨도 반찬 가게 일 무리하지 마세요. 네,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저녁에 퇴근하면 영순 씨가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집에 영순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저도 만수 씨 올 시간만 기다렸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소하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껴요. 만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생이요. 우리 평생 함께 할 거잖아요. 그럼 좋겠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만수 씨, 저기 젊은 커플 보세요.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60대 커플이 저렇게 달달할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예전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옛날에 알던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머, 만수 씨랑 영순이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 새 경비원이 정말 불친절해요. 만수 씨가 그리워요.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게 좋아졌네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사람들은 변화를 무서워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수 씨,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함께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아프면 어떡하죠? 그럼 더 잘 돌봐줘야죠. 아플 때일수록 곁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만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63세와 59세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진심이면 되는 거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미영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만수 아버지는 안 계세요? 계셔. 바꿔드릴게. 영순 씨가 저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어요. 미영아 안녕.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다. 아버지,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식? 아직은 비밀이에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순 씨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래요? 글쎄요. 뭘까요? 한 달 후 미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깜짝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영순 씨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네.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63세의 할아버지가 되다니. 미영아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네, 아버지. 고마워요. 만수 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정말 꿈 같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게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손자, 손녀 보면서 행복하게 늙어가요. 그래요. 함께 늙어가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산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손자도 태어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만수 씨, 손자 보러 부산 언제 갈까요? 다음 주말에 갈까요? 좋아요. 손자가 벌써 돌이 다 되어가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저는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계속하고 있고 영순 씨는 반찬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해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영순 씨, 그때 용기 내길 잘했어요. 무슨 용기요? 영순 씨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그리고 함께 살자고 한 것. 저도요. 그때 용기 냈길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진심을 밀고 나가길 잘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잖아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사이좋아 보여. 맞아, 항상 손잡고 다니시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될래. 그 말을 듣고 영순 씨와 함께 웃었습니다. 만수 씨,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순 씨가 말했어요. 만수 씨,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100세까지 살면서 50년을 더 함께 해요. 50년이면 금혼식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금혼식 꼭 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영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에요. 영순 씨 사랑해요. 만수 씨도 사랑해요.
내일도 함께 해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영순 씨와 함께한 또 하나의 소중한 하루가 지나갔어요. 만수 씨, 내일 아침에도 옆에 있을 거죠? 당연하죠. 매일 아침 영순 씨 옆에서 일어날 거예요. 좋아요. 그럼 잘 자요. 잘 자요, 내 사랑. 이렇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3세와 59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영순 씨가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때는 없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영순 씨처럼 말이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